교재는 239페이지 제4회 실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출제되었던 즉 88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기 위해서는 인사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초 데이터 다운받으셔서 6504 주식회사 영동가전에 기윤희로 로그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에 오시면 이렇게 회사 6504 주식회사 영동가전 사용자는 기윤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4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업장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입니다. 클릭하셔서 첫 번째 본사 사업장의 주 업종 코드는 도매 및 소매업이다. 자, 본사 선택해 놓으시고 신고 관련 사항 탭으로 오세요. 여기 주업종 여기 있습니다. 351200 제조업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는 인천지점 사업장의 업태는 제조, 도매다. 인천지점 오시고요. 기본 등록사항 탭에 업태, 제조, 도매 맞습니다. 강원지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는 춘천이다. 강원지점 선택하시고요. 관할세무서 춘천 맞습니다. 영동가전 본사 사업장과 영동가전 강원지점 사업장은 주사업장이다. 주사업장인지 알 수 있는 곳은 주사업장 등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사와 강원지점이 주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부서 등록 누르시면 되죠. 자, 부서 등록 클릭. 첫 번째, 2023년 현재 인천지점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부서는 3개이다. 자, 인천지점 여기부터죠.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부서는 하나, 둘, 셋, 넷인데 23년도 현재라 그랬으니까 지금 격리부는 사용이 끝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안 그러면 여기를 사업장으로 열으셔서 인천지점 조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죠. 두 번째는 1000번 관리 부분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본사 사업장 소속이며 모두 사용 중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본사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본사로 열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0번의 관리 부문을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보입니다. 여기에 관리 부문입니다. 관리 부문은 하나, 둘, 세 개 여기 밑에도 있어요. 그죠? 자, 밑에는 본사 그리고 관리 부분 본사 다 본사네요. 그런데 사용 중이다 그랬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게 있네요. 1300번의 관리부는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네요. 2022년 12월 31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부서는 격리부이고 인천지점 사업장에 속해 있다. 2022년 12월 31일 종료된 것은 격리부 맞죠? 그리고 인천지점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강원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의 부문은 6000번 관리부문 강원지점과 7000번 교육부문이다. 자, 강원지점 여기 있네요. 3000번의
강원 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관리부와 교육부, 그리고 6,000번의 관리부문 강원지점과 7,000번의 교육부문.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중 H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기윤이 사원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즉 사용자 권한 설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 클릭. 모듈을 인사급여관리로 클릭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사용 가능한 메뉴에 대한 거 보면 됩니다.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조회 권한은 회사이다. 인사정보 등록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인사정보,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에 대한 권한은 회사. 동그라미. 인사기록카드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사기록카드 1과 2가 있습니다. 삭제. 네,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안 줬어요. 삭제 권한은 안 줬기 때문에 동그라미. 연말정산 관리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연말정산 권한 없나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요 메뉴도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자료 입력, 연말정산 현황,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고요. 급여명세 메뉴에서는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급여명세를 출력할 수 있다. 급여명세 한번 볼까요? 급여관리의 급여명세. 회사. 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당연히 출력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을 어디로 줬어요? 회사 전체로 줬기 때문에 속한 사업장의 급여명세도 출력할 수 있고 타 사업장의 급여명세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2023년도 귀속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급여에 대한 지급 항목이니까 지급 공제 항목 등록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인사급여관리에 기초환경 설정 지급 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클릭. 급여 쪽으로 오시고요. 지급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급 조회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는 나감과 동시에 자동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눌러보실 때 마감 취소하셔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메뉴는 닫으면 자동 재마감 됩니다. 첫 번째, P로 시작하는 지급 코드 중 비과세 항목은 P70의 직무 발명 보상금 뿐이다. 그런가요? 자, 비과세 눌러볼까요? 영업촉진 과세, 가족수당 과세, 근속과세, 식비. 식비 비과세네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야간근로도 비과세, 자격수당은 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은 당연히 비과세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가 3개가 있었죠. 두 번째, P00 기본급은 사원의 호봉에 맞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자, 기본급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무분류로 되어 있고요. 계산 그리고 월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 잠깐 눌러볼까요? 수정은 하지 마세요. 눌러보시면 F02가 뭐예요? 책정임금의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호봉이 아니죠? 호봉은 G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봉이 아닌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책정임금의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수당은 전년도인 2021년도, 아이고 이거 2022년도입니다. 오타입니다. 2로 바꿔주세요. 2년도와 동일한 분류 조건으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수당 탭으로 오셔서 2023년도는 배우자 5만원, 부모 5만원, 자녀는 2만원입니다. 그럼 2022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죠? 2022년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가족수당 배우자 5만원 변함이 없네요. 부모 3만원이에요. 2만원씩 올렸습니다. 자녀는 2만원 그대로네요. 즉 부모의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죠. 네 번째, 입퇴사자의 경우 인사급여 환경설정 메뉴의 설정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된다. 자격수당 탭으로 오세요. 그런데 2023년도로 다시 변경하셔야 됩니다. 변경하셨어요? 입퇴사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환경등록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등록 적용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사급여 환경설정에 되어 있는 입사자와 퇴사자 급여 계산을 그대로 끌고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살짝 보기만 할게요. 그런데 데이터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눌러봤을 때 환경등록을 적용할 거냐, 정상으로 적용할 거냐, 일할 적용할 거냐, 미지급할 거냐, 입사자만 또는 퇴사자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환경등록 설정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는 답입니다. 4번의 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다 라는 거고요. 5번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한 뒤 설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 변경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기초환경 설정의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열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열어요. 첫 번째 A. 입사자 급여 계산 시 근무 일수가 20일 초과한 경우에는 월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근무일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20일이래요. 입사자 급여 계산의 월일인데 며칠이에요? 25일이네요. 틀렸네요. 25일 초과하면 한 달치. 2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일수가 잘못됐습니다. 수습직의 경우 3개월간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수습직 지급기간은 3개월 맞고요. 지급률은 80%입니다. 맞습니다. C.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일 수를 일수로 정형한다. 즉, 한 달 정상일인 30일을 월일수 산정할 때 사용해요? 안 합니다. 당월일. 그래서 해당하는 월의 일수를 계산하겠대요.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월일수 산정이 한 달 정상일 이러면은 네, 30일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D.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다. 자, 사무직은 1일부터 말일까지고요. 생산직은 전월부터네요. 전월 25일부터 24일까지네요.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 회사는 2023년 1월 사원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5호봉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사원 쪽으로 오시고요. 적용 시작 연월은 2023년 01월이 되겠습니다. 엔터. 일괄 등록 선택하셔서 기본급의 초기치는 282만원, 증가액은 73,000원이고요.
직급수당은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8,000원씩 늘어나고요. 호봉수당은 5만원이고요. 7,500원씩 증가합니다. 자, 적용되셨나요? 적용. 그리고 일괄 인상이 있습니다. 일괄 인상 누르셔서 기본급의 3%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3% 정률 적용, 기본급만 인상합니다. 자, 인상이 됐죠. 그리고 나서 5호봉에 호봉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예요. 345만 7,360원입니다. 345만 7,360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당회사 정용빈 사원의 정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 가겠습니다. 정용빈 여기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이며 종교 관련 종사자는 아니다. 현재 세대주 여기 있습니다. 여로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는 맞습니다. 종교 종사자 여부는 비해당이니까 종사자가 아니에요. 맞는 답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8월 11일이고 그룹 입사일은 2016년 9월 1일로 서로 다르다. 재직정보 쪽으로 오시면 입사일은 2015년 8월 11일, 그룹 입사일은 2016년 9월 1일. 네, 서로 다릅니다. 맞네요. T12 감면 대상이며 2023년 현재에도 급여 감면 대상자이다. 급여 정보 탭으로 오셔서 여기 감면 유형입니다. T12 중소기업 취업 감면 T12는 맞아요. 그런데 언제 끝났어요? 2019년도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현재는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네요. 2023년 1월에 새롭게 임금을 책정했으며 책정된 월급은 388만 8,500원이다. 그렇죠. 책정임금 보시면 되죠. 자, 2023년 1월에 새롭게 책정했어요. 금액을 보려면 컨트롤 F3 암호는 없습니다. 388만 8,500원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8번 당 회사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자덕 취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한다. 2022년 하반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원 정보 현황. 네, 열겠습니다. 열어주셨나요? 자격 면허증에 오셔서 ITQ 먼저 보겠습니다. 퇴사자 제외 단추 눌러야죠. 꾹 눌러주시고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죠. 2022년 하반기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에 정렬 및 소개 취득일 저는 이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 이게 세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취득일에다 놓으시고 추가 적용하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나옵니다. 2022년 하반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근데 비해당은 당연히 안 돼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세 사람 ERP 정보관리사 2급입니다. 정보관리사 2급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를 등록해 놨죠. 그래서 순서대로 됩니다. 하반기니까 8월 하나, 둘, 셋, 세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3, 3은 9, 그 다음에 7만 5천 원. 그러면 두 개 더 하니까 16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소개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9번 당 회사는 2022년 1러닝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용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S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교육 현황으로 오셔서 교육기간 넣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네요. 그러면 10, 4, 4분기 10, 11, 12 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네요. 아, 그러면 그냥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하겠네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넣으시고요. 교육별 현황으로 갑니다. 2022년 1러닝 됐나요? 이쪽에서 S가 아닌 사원 찾는 거죠. 한국민 보겠습니다. 한국민 여기 있습니다. S 맞네요. 이종현 S 맞고요. 엄현의 S 신별 A네요. 답은 4번이 아닙니다. 10번 당 회사는 2023년 1분기 인사 발령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023년 0103 발령 호수, 발령 내용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메뉴바 열으셔서 인사 발령 사원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발령 호수 조회를 하시면 2023, 0103 호수가 나오죠. 선택. 첫 번째, 해당 발령 호수, 발령 일자는 2024년 1월 3일이고 모든 대상자의 직책이 현재 사원이다. 발령 적용, 즉 발령일자 여기 있고요. 적용일자 여기 있습니다. 발령일자는 1월 3일 맞습니다. 그리고 직책이 사원이네요. 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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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맞죠? 현 정보가 사원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현재 사원이다. 맞습니다. 현재 생산부에 속한 사원의 직책은 모두 발령 후 주임으로 변경된다. 첫 번째, 정영수 생산부인데 주임으로 발령이 나네요. 강민우 생산부에서 주임, 박지성 관리부고요. 이서진 격리부. 그러니까 생산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임으로 발령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발령 후 직책이 대리로 변경되는 모든 대상자의 발령 후 직책 외 정보는 현재와 동일하다. 대리로 변경되는 대상자 발령 후 직책 외 정보는 현재와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장영수 한번 볼까요? 근무조가 변경됐는데요. 정영수 근무조 변경됐죠.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강민우도 조가 바뀌었어요. 박지성은 부서가 바뀌었고요. 이서진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죠. 박지성 사원과 이서진 사원은 발령 전 서로 같은 부서에 속해 있었다. 자, 박지성은 관리부에 있었고 그리고 이서진은
경리부. 그런데 발령 전이에요. 발령 전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발령 전 정보예요. 그래서 박지성 경리부, 이서진 경리부. 맞는 답입니다. 현재는 관리부와 경리부로 바뀌어 있지만 발령 전 정보는 경리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에요.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바르지 못한 답이 되겠습니다.